여러분, 나이가 들면 배움이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배우는 것은 젊은 사람들만의 특권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꾸준히 배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배움이 없으면 사고가 굳어지고 삶이 단조로워지기 쉽습니다. 반대로 새로운 것을 배우면 두뇌가 활발해지고 인생이 더 즐거워집니다. 실제로 꾸준히 배우는 사람들이 더 건강하고 오래 산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와서 뭘 배우겠어? 또 배운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배움은 우리의 뇌를 깨우고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줍니다. 두뇌 건강, 신체 건강, 인간관계, 경제적 기회까지 모두 배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이가 들어서도 배움을 멈추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영상에서 나이 들어 배우는 것이 우리 삶에 얼마나 큰 변화를 주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새로운 배움을 시작하고 싶어질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가장 두려운 것 중 하나가 바로 기억력 감퇴입니다. 단순히 물건을 어디에 두었는지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얼굴이나 중요한 일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심하면 치매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배우면 뇌를 지속적으로 자극할 수 있습니다. 뇌도 근육과 같아서 사용하지 않으면 퇴화하지만 계속 쓰면 유지됩니다. 실제로 새로운 언어나 악기를 배우는 사람들은 치매 발병률이 현저히 낮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배우는 과정에서 기억력을 사용하는 것이 뇌의 신경망을 강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학습을 하면 집중력이 높아지고 생각하는 능력도 향상됩니다. 책을 읽거나 새로운 정보를 접하면 뇌가 활성화되면서 노화를 늦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단순한 반복적인 활동보다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취미를 배우거나 글을 쓰거나 문제를 푸는 활동이 도움이 됩니다. 기억력을 유지하고 싶다면 일상에서 계속해서 배우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 당장 새로운 것을 배우기 시작하는 것이 두뇌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제 새로운 것을 배우면 두뇌가 젊어지는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배움이 어떻게 우리의 뇌를 더 건강하게 만드는지 살펴볼까요? 우리의 뇌는 새로운 자극을 받을 때 활발하게 작동합니다. 어린 시절에는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면서 뇌가 빠르게 성장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배움이 줄어들면서 뇌 활동도 줄어들게 됩니다. 두뇌를 젊게 유지하려면 새로운 경험과 학습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언어나 기술을 배우면 뇌의 활동이 활발해집니다. 그림을 그리거나 퍼즐을 푸는 것도 뇌를 자극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이런 활동을 꾸준히 하면 신경세포가 활성화되고 기억력이 향상됩니다. 새로운 배움은 단순한 지식 습득이 아니라 뇌의 유연성을 키우는 역할을 합니다. 뇌가 유연하면 변화에 더 잘 적응하고 창의적인 사고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새로운 환경이나 기술을 배우는 것이 두뇌를 더욱 젊게 만듭니다. 스마트폰 활용법을 배우거나 온라인 강의를 듣는 것도 좋은 예입니다. 배움은 뇌를 젊고 건강하게 유지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이제 지적 호기심이 삶의 활력을 만드는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배우는 즐거움을 느끼면 삶 자체가 더 흥미로워질 수 있습니다. 배움이 주는 활력과 즐거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은 새로운 것을 배울 때 즐거움을 느낍니다. 어린아이들이 새로운 것을 배울 때 반짝반짝 빛나는 눈을 떠올려 보세요.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배움이 있으면 삶에 대한 흥미와 열정이 계속 유지됩니다. 배움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넓어지고
새로운 경험을 하는 기회도 많아집니다. 예를 들어 역사에 관심이 생기면 여행도 더 재미있어집니다. 요리를 배우면 새로운 요리를 시도하는 즐거움이 생깁니다. 글을 배우면 나만의 이야기를 쓰면서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배움이 있는 사람은 삶에서 무료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하루하루가 새롭고 도전하는 기분이 들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작은 배움이라도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 새롭게 배워보려는 마음이 우리를 젊고 활기차게 만듭니다. 배움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삶의 질 차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커집니다. 지금부터라도 작은 것부터 배우기 시작하면 인생이 더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이제 배움이 신체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배움은 단순히 지식을 얻는 것 이상으로 신체 건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에서 뇌는 활발히 움직이고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몰입해서 공부하거나 새로운 기술을 배울 때 뇌에서 도파민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도파민이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고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스트레스가 줄어들면 신체의 면역력도 자연스럽게 높아집니다. 반대로 무기력한 상태가 지속되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배우는 습관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스트레스 수치가 낮다고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꾸준한 배움은 우울증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하루를 무료하게 보내는 것보다 작은 목표라도 설정하고 배우는 것이 정신 건강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언어나 악기를 배우면 집중력이 향상되고 성취감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움이 계속되면 신체적으로도 활력을 느끼며 더욱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배움이 단순한 정신적 활동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모두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규칙적인 배움이 어떻게 생활 습관을 건강하게 만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배움이 생활 속에서 어떻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배움과 건강한 생활 습관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배움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하루 일과를 비교해보면 차이가 확연합니다. 배우는 습관이 있는 사람들은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에 공부하거나 새로운 정보를 습득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배움이 없는 사람들은 생활 패턴이 흐트러지기 쉽습니다. 규칙적인 생활이 몸과 마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이미 입증된 사실입니다. 아침에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서 책을 읽거나 강의를 듣거나 필기를 하는 것만으로도 뇌가 활성화됩니다. 이러한 습관이 계속되면 자연스럽게 식사 시간, 수면 시간, 운동 습관까지도 규칙적으로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특히 뭔가를 배우면서 목표를 가지게 되면 하루를 더욱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시간을 때우는 것이 아니라 배움을 통해 자신을 성장시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 강의를 듣거나 새로운 취미를 배우는 것만으로도 생활에 활력을 더할 수 있습니다. 배움이 있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습관이 중요합니다. 꾸준히 배우면 시간을 알차게 보내는 법을 익히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제 배움을 통해 새로운 운동이나 취미를 익히는 것이 왜 중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배움이 단순한 지식 습득을 넘어 신체 활동과 연결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배우는 것은 꼭 책상에 앉아서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새로운 운동을 배우거나 취미 활동을 시작하는 것도 중요한 배움의 한 형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체 활동이 줄어들기 쉽지만 배움을 통해 적극적으로 움직일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가나 필라테스를 배운다면 유연성이 좋아지고 관절 건강도 지킬 수 있습니다. 새로운 춤을 배우거나 실내 운동을 배운다면 심폐 기능이 향상되고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 정원을 가꾸거나 도예 같은 새로운 취미를 배우면 소근육을 자극하고 손의 감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단순한 취미를 넘어 건강을 유지하는 중요한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배움을 통해 몸을 움직이는 습관을 들이면 자연스럽게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새로운 취미나 운동을 배우면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건강해집니다. 새로운 도전을 한다는 것은 삶에 대한 흥미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취미를 배우면서 얻는 성취감이 삶의 활력을 되찾게 해줄 수 있습니다. 또 새로운 운동을 배우면서 친구를 사귈 수도 있습니다. 배우면서 사람들과 교류하는 기회가 많아지면 사회적 활동이 늘어나고 외로움도 줄어듭니다. 이제 배움이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배움이 어떻게 우리의 인간관계를 넓히고 더 의미 있는 만남을 만들어주는지 알아볼까요?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배우는 과정에서는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어울릴 기회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언어나 운동을 배우면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습니다. 학습하는 환경에서는 경쟁보다는 서로 도와가며 배우는 분위기가 형성됩니다. 특히 같은 목표를 가지고 공부하는 사람들끼리는 금방 친해질 수 있습니다. 혼자서 배우는 것보다 같이 배우는 것이 훨씬 더 재미있고 효과적입니다. 스터디 모임이나 동호회에 참여하면 배움도 하고 친구도 사귈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이 두렵다면 온라인 학습이나 비대면 모임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와 관심사가 맞는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친구를 사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우는 과정에서 친해진 사람들은 공통된 관심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오래 관계를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나와 비슷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함께 배우면 더욱 친밀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배움이 새로운 만남으로 이어지고 인생의 즐거움도 커질 수 있습니다. 이제 공통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살펴보겠습니다. 배움이 단순한 지식 습득을 넘어 인간관계를 형성하는데 어떤 도움을 주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람들과 친해지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공통된 관심사를 찾는 것입니다. 같은 취미나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은 더 쉽게 친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여행 관련 강의에서 자연스럽게 모입니다. 또 그림을 배우는 사람들은 미술 모임을 통해 교류할 수 있습니다. 관심사가 같은 사람들과 함께하면 배우는 과정도 즐겁고 인간관계도 더욱 깊어집니다. 학습을 함께하는 사람들은 서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배움을 통해 맺어진 관계는 단순한 형식적인 관계보다 더 오래 지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사람들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점이 배움의 큰 장점입니다. 또한 배움을 통해 친구뿐만 아니라 멘토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나보다 먼저 경험한 사람들에게 조언을 들을 수 있고 나도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배움은 단순한 개인의 성장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배움이 있는 곳에서는 대화의 소재도 풍부해지고 관계를 유지하기도 쉬워집니다. 이렇게 맺어진 관계들은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배움의 과정에서 외로움을 줄이고 사회적 활동을 늘리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배움이 어떻게 외로움을 해소하고 활기찬 삶을 만들어주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하지만 꾸준한 배움은 외로움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배우는 과정에서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면서 사회적 활동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학습을 통해 규칙적인 모임을 가지면 자연스럽게 사람들과의 교류도 활발해집니다. 특히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은 사람들은 배움을 통해 새로운 환경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배움이 있는 사람들은 더 활기차고 긍정적인 삶을 살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학습을 하다 보면 새로운 취미가 생기고 이를 통해 또 다른 사람들과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배움이 없는 생활은 무료함과 단절감을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는 생활은 새로운 목표와 도전 의식을 갖게 해줍니다. 배움이 있는 사람들은 소통하는 기회가 많아지고 자연스럽게 사회적 활동이 늘어나게 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면서 자신감을 얻고 더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배움이 없는 생활보다 배움이 있는 생활이 훨씬 더 활기차고 의미가 있습니다. 외롭다고 느낄 때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만으로도 삶의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제 배움이 어떻게 나를 성장시키고 자존감을 높이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배움이 단순한 지식 습득을 넘어 내면의 성장과 자존감을 높이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익히는 과정은 큰 성취감을 줍니다. 작은 목표라도 이루면 자신감이 생기고 삶에 활력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요리를 배우고 직접 만든 음식을 가족과 나눌 때 성취감을 느낍니다. 글을 쓰거나 그림을 배우면 완성된 작품을 보며 뿌듯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도전할 일이 줄어들 수 있지만 배움은 계속해서 도전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배우는 과정에서 새로운 것을 해냈다는 뿌듯함을 느끼며 삶의 만족도가 높아집니다. 나는 할 수 있다라는 경험이 쌓이면 어떤 일이든 도전하는 태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나이를 이유로 도전을 피하는 것보다 작은 것이라도 배우며 자신감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변화라도 계속해서 배우는 습관을 들이면 삶이 더 즐거워집니다. 특히 실패하더라도 배우는 과정에서 얻는 경험이 많기 때문에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배움은 한 단계씩 발전하는 과정이므로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새 성장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새로운 것을 못 배운다는 생각은 편견입니다. 오히려 꾸준히 배우는 사람들은 더 젊고 활기찬 삶을 살아갑니다. 이제 배움을 통해 세상을 더 넓게 바라볼 수 있는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배움이 우리에게 새로운 시각과 생각을 열어주는 과정임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배움은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를 넓혀줍니다. 새로운 지식을 접하면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역사 공부를 하면 과거의 사건들이 현재에 미친 영향을 알게 됩니다. 또 새로운 언어를 배우면 그 나라의 문화와 사고방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배움이 없는 사람은 자신의 경험 안에서만 사고하기 쉽습니다. 반면 배우는 사람은 다양한 시각을 가지며 더욱 유연한 사고를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면 변화하는 세상에 더 쉽게 적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배우면 디지털 시대에서도 불편함 없이 생활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변화하는 세상에 적응하는 것이 어렵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움을 통해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변화하는 시대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배움을 멈추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움이 없는 삶은 정체된 느낌이 들 수 있지만 배움이 있는 삶은 계속해서 성장하는 느낌을 줍니다. 배우는 과정에서 호기심이 생기고 더 많은 것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이제 배움이 내 삶의 주도권을 가지는데 어떤 도움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배움이 단순한 지식 습득을 넘어 나의 삶을 직접 이끄는 힘을 주는 과정이라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배우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배움을 통해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고 주도적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제 공부를 하면 노후 자산을 더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건강 관련 지식을 배우면 내 몸을 더 잘 관리할 수 있습니다. 배움은 나를 더 독립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누군가에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하는 힘을 길러줍니다. 나이가 들어도 배우는 습관이 있는 사람은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배움은 나에게 더 많은 선택지를 주고 기회를 만들게 해줍니다. 단순히 남들이 시키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내 삶을 이끌 수 있습니다. 배움이 없는 사람들은 종종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수동적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배우는 사람은 변화를 능동적으로 받아들이고 새롭게 적응하는 능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배우는 것은 곧 나 자신을 위한 투자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작은 배움을 시작하면 내 삶이 점점 더 발전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제 배움이 경제적 기회까지 제공할 수 있는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배움이 어떻게 나의 경제적 안정과 노후 생활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만들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배우는 습관이 있다면 어떤 연령에서도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 마케팅, 블로그 운영, 영상 제작 같은 기술을 배우면 새로운 소득원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은 나이와 관계없이 누구나 배울 수 있는 온라인 강의가 많아졌습니다. 디지털 기술을 익히면 재택근무나 프리랜서로 일할 수 있는 기회도 많아집니다. 또 유튜브나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자신의 전문성을 살려 부수입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나는 컴퓨터를 잘 못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인 것부터 차근차근 배우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만 활용해도 할 수 있는 경제 활동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배움을 통해 새로운 기술을 익히면 노후에도 안정적인 수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나이에 관계없이 배우고 적응하려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면 일할 기회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배움이 있으면 변화하는 경제 환경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이제 취미를 활용해 부업이나 소소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배움이 단순한 지식 습득을 넘어 실제 생활에서 경제적인 기회를 만들어주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취미를 활용하면 소소한 경제 활동으로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손뜨개, 공예, 캘리그래피 같은 취미를 배우면 제품을 만들어 판매할 수도 있습니다. 직접 만든 수공예품을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 글을 쓰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전자책을 만들어 판매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쉽게 자신의 취미를 활용해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재능을 활용해 강의나 교육 활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리를 잘하는 사람이라면 온라인 요리 강의를 열 수도 있습니다. 음악을 좋아한다면 악기 연주나 노래를 가르치는 일도 가능합니다. 취미는 돈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은 옛날 이야기입니다. 꾸준히 배우고 연습하면
취미도 하나의 경제적 기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 배움을 통해 자신만의 강점을 살려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취미로 시작하더라도 점점 더 전문성을 키울 수도 있습니다. 작은 경제 활동이라도 직접 돈을 벌 수 있다는 점에서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제 배움이 노후 생활을 더 풍족하고 안정적으로 만들어주는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배움이 단순한 생활의 일부가 아니라 노후를 위한 중요한 준비 과정이라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적 안정과 삶의 만족도입니다. 배움이 있으면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풍요로운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투자나 금융 관리에 대해 배우면 돈을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재테크를 배우지 않으면 나이가 들수록 경제적 불안감이 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초적인 금융 지식을 익히면 은퇴 후에도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또한 배움을 통해 새로운 취미나 활동을 찾으면 노후 생활이 더욱 즐거워집니다. 취미가 있는 사람들은 하루하루가 의미 있고 활기찹니다. 반면 아무것도 배우지 않고 보내면 무료함을 느끼기 쉽습니다. 배움이 있는 삶은 목표가 있고 새로운 도전을 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배우는 습관이 있는 사람은 노후에도 활발한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책을 읽거나 새로운 기술을 배우면서 꾸준히 성장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노후를 단순히 쉬는 시간으로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배움을 통해 더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꾸준히 배우는 습관을 들이면 앞으로의 삶이 더욱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이제 배움이 우리 삶을 더 재미있고 즐겁게 만들어주는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배움이 단순한 지적 활동을 넘어 삶의 질을 높이고 행복을 주는 과정이라는 점을 알아보겠습니다. 배움은 단순한 지식 습득을 넘어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새로운 취미를 배우면 매일이 새롭고 흥미로워집니다. 예를 들어 그림을 배우면 나만의 작품을 만들면서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음악을 배우면 노래를 부르거나 악기를 연주하는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운동을 배우면 건강도 좋아지고 새로운 사람들과 어울릴 기회도 생깁니다. 배움이 있는 삶은 무료함을 줄이고 삶의 만족도를 높여줍니다. 취미는 단순한 여가 활동이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좋아하는 취미를 배우면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마음의 안정도 찾을 수 있습니다. 배움은 나에게 새로운 목표를 만들고 매일을 더 의미 있게 만듭니다. 취미를 배우면 인생이 더욱 다채로워지고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배움을 지속하면 삶에 대한 열정과 도전 정신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배움이 있는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도 활기차고 긍정적인 태도를 가집니다. 이제 배움을 통해 여행이나 다양한 문화 체험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배움이 어떻게 우리의 경험을 더욱 넓혀주고 인생을 더 풍성하게 만드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국 배움은 우리 삶을 더욱 가치 있고 재미있게 만들어주는 요소입니다. 배움은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특히 여행과 배움은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언어를 배우면 외국 여행이 더욱 재미있어집니다. 간단한 현지 언어만 익혀도 여행에서 더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역사를 배우면 방문하는 나라의 문화와 유적지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배움을 통해 여행이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문화적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지역의 음식, 전통, 생활 방식을 배우는 것도 하나의 배움입니다.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방문할 때 기본적인 예술 지식이 있다면 감상이 더욱 풍부해집니다. 또한 요리를 배우면
세계 각국의 음식을 직접 만들어 보는 재미도 느낄 수 있습니다. 다양한 배움을 통해 여행에서 얻을 수 있는 만족도가 더욱 높아집니다. 여행뿐만 아니라 영화, 문학, 음악 같은 문화 콘텐츠를 더욱 깊이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클래식을 배우면 오케스트라 공연을 더 재미있게 감상할 수 있습니다. 배움이 있는 사람은 새로운 경험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더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제 배움을 지속하면 나이가 들어도 활기찬 삶을 살 수 있는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배움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더욱 활기차고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배움을 지속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에서 두뇌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호기심이 유지됩니다. 배움이 있는 사람들은 변화하는 환경에 더 쉽게 적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활용법을 배우면 세상과 소통하는 것이 훨씬 쉬워집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태도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배우는 사람은 젊은 세대와도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습니다. 배움을 지속하면 자신감이 생기고 삶의 만족도가 올라갑니다. 또한 배움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학습하는 과정에서 성취감을 느끼고 스스로 발전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움이 없는 사람들은 점점 무기력해질 수 있지만 배우는 사람들은 항상 도전하는 삶을 삽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면서 자연스럽게 목표를 설정하게 되고 인생이 더욱 활기차게 변합니다. 배우는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도 건강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배움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삶의 질 차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커지게 됩니다. 이제 오늘의 내용을 정리하면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배움이 우리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다시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오늘은 나이 들어서도 꾸준히 배워야 하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배움은 단순한 지식 습득이 아니라 우리의 두뇌 건강, 신체 건강, 인간관계, 경제적 기회까지 영향을 줍니다. 배움을 통해 치매를 예방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며 더 많은 사회적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취미를 배우거나 여행과 문화를 즐기는 기회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배우는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며 활기찬 삶을 살아갑니다. 중요한 것은 크고 어려운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부터 꾸준히 배우는 것입니다. 책을 읽거나 스마트폰 활용법을 익히거나 간단한 운동을 배우는 것도 훌륭한 배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배우고 싶은 것이 있으신가요? 혹시 이미 배우고 계신 것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배움을 지속하고 활기찬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변에도 공유해 주세요. 오늘부터라도 작은 배움을 시작해 보세요. 배움은 우리의 삶을 더 행복하고 가치 있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즐거운 배움의 여정을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